846 846번. 자, 846번부터 볼 거야. 대우를 이용해서 A랑 B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가 0이고 B가 0이다를 증명을 할 거야. 이제 자,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놨으니까 대우를 한번 채워보자. 대우 취하면 뭐가 돼?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아니다. 돼 있어. 그치? 자,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A가 0이 아니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해서 그치? 다시 A제곱은 0보다 크고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커지겠네. 여기 등호 안 들어가니까. 그치?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아니야. 자, 두 번째 A가 0이면 자,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랬는데 A가 0 나오면 뭐가 0이 돼? 뭐가 0이 아니야? B가 0이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A제곱은 0 되고 B제곱은 0보다 커지겠지.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크겠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아니네. 하고 증명 끝. QED. 뭐의 약자인지 까먹었어. 퀘스천, 엔드 뭐 있는데. 자, 849번 볼 거야. 849번.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하여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면 A는 B는 0임을 증명을 한번 해볼 거야. 뭐? 몇 번? 7번? 제가 질문해서 그래. 지금 저거 맞았잖아. A, B가 짝수면은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847번. 반대네? A 곱하기 B가 짝수면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자,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라는 거를 좀 수학적으로 바꿔볼 거야. A랑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는 걸 뭐라고 쓰면 될까? A가 짝수, B가 짝수 라는 게 가운데 and여 또는이요.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거는 또는이야. 그렇지? 또는이야. 둘 다 동시에 짝수라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짝수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가운데 또는이야. 자, 그 녀석에 뭐를 취해봐? 대우를 취해봐. 대우를 취하면은 뭐가 되지? A가 짝수가 아니면 홀수겠지 뭐. 홀수 그리고 B가 홀수이면은 A 곱하기 B가 홀수다라고 써줄 수 있을 거고. 그치? 자,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A가 홀수였으니까 A를 뭐라고 둬? 2K-1 하고 둘 거야. K는 자연수. B는 뭐라고 둘 거야? 2L-2라고 둘 거야. L은 자연수. 자, 그럼 A 곱하기 B 하면은 2K-1 곱하기 2K 플러스 2L-1.
이니까 전개하면은 4KL-2K-2L 더하기 1 하고 나와서 자,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앞에서 2로만 묶어줄 거야. 그러면은 2KL-K-L 더하기 1이라서 2 곱하기 어떤 정수 더하기 1 모양이니까 짝수야 홀수야? A, B가 홀수 하고 증명이 되겠네. 됐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849번 갈 거야. 자, 849번 보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해서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면 A는 B는 0이 참임을 증명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어디 한번 보자. 자, 이 얘기는 A는 0, B는 0 가운데 또는이요, AND요? AND야. 자, 그러니까 이 녀석 대우 취하면 뭐가 되지?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면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 아니다.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첫 번째 A가 0이 아닐 때는 A랑 B랑 유리수 귀류법 쓰래? 그래 귀류법 쓰자. 귀류법 쓸 거야. 자, 귀류법은 뭐 하는 게 귀류법이야? 결론을 부정하는 게 귀류법이야. 그치? 자, A가 0이 아니고 B 또는 B가 0이 아니라 가정할 거야. 자, 그럼 A가 첫 번째 A가 0이 아닌 상태에서는 A 더하기 B 루트 2 잠깐만 B가 0이 아닐 때부터 할게. 자, B가 0이 아닐 때는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라는 게 지금 가정으로 들어왔으니까 자, 이항하고 넘겨줄 거야. 그래서 루트 2가 뭐가 돼? B분의 A가 돼. B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의 B로 나눠줄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왼쪽에 있는 루트 2는 뭐고? 무리수고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은 뭐야? 유리수끼리 나눴으니까 유리수야. 그치? 무리수랑 유리수랑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모순. 자, 그럼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모순 나왔으니까 두 번째 B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되겠지? 맞아. 근데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랬으니까 B가 0이면 A가 뭐가 돼? 0이 아니겠네. 맞아.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랬는데 B가 0이랬으니까 얘 없어져가지고 A가 0 나온다. A가 0이 아니랬는데 A가 0 나왔어. 말이 돼? 안 돼. 그래서 모순. 따라서 A가 0 동시에 B가 0이구나. 라고 결론 낼 수 있겠대. 쉽잖아. 자, A랑 B가 자연수일 때 자, 다음 명자 참임을 귀류법으로 증명하시오라고 했어.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 빼기네. 빼기 b는 0이 자연수 해를 가지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이러면서 그 자연수를 가지면은 A랑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귀류법으로 A와 B 모두 홀수라 가정할 거야. 알았지? A랑 B 모두 홀수라고 가정을 해볼 겁니다. 자, 일대 알파를 자연수 해라고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알파가 자연수니까 알파가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잖아. 지금 짝수 홀수에 대한 문제니까 짝수 홀수로 그냥 나눠볼 거야. 알파를. 알았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알파가 짝수일 때. 자, 알파가 이 방정식에 해니까 뭐 하면 돼? 대입하면 성립해.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마이너스 B가 0하고 나와. B만 이항해 주니까 B가 뭐가 돼?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되고 알파로 묶어주니까 알파 플러스 A가 되는데 알파는 짝수 홀수? 짝수. 알파 더하기 A는 홀수. 짝수 더하기 홀수니까. 자, 그랬을 때 두 개 곱한 거는 짝수. 근데 B가 홀수. A랑 B랑 모두 홀수랬으니까. 짝수랑 홀수랑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네. 그치? 자, 그러니까 모순. 자, 두 번째 알파가 홀수일 때는 자,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마이너스 B는 0에서 마찬가지로 B 이항한 다음에 알파로 묶어줄 거야. 알파 플러스 A하고. 자, 그랬을 때 알파는 짝수 홀수? 홀수. 알파도 홀수, A도 홀수니까 두 개 더한 건 짝수 홀수? 짝수. 그러니까 곱한 게 짝수. 그런데 B가 홀수. 짝수랑 홀수랑 같아졌으니까 말도 안 되네. 모순. 따라서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라고 결론 내는 거지. 오케이. 다 정리됐어요. 넘어가도 돼. 자, 853번으로 갈 거야. 853번. A라는 숫자 AB-1의 제곱이랑 B라는 숫자 A제곱 마이너스 1의 B제곱 마이너스 1 두 개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거야. 자, 두 개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 제일 기본적인 게 뭐라고? 두 개 빼는 게 제일 기본적이라고. 알겠어? 자, 그래서 실제로 두 개를 빼보면은 AB-1의 제곱에서 A제곱 마이너스 1의 B제곱 마이너스 1을 빼볼 거야. 전개 보니까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1 빼기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1 하고 전개해 주니까 A제곱 B제곱 없어지고 A제곱 마이너스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하고 나오네. 그래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서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됐어? 자, 따라서 A보다 B가 더 크거나 같아. 등호는 언제 성립해? 두 개가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하는 거니까 두 개 뺐을 때 0 나오는 경우 찾아주면 보면 되지. 그래서 A랑 B가 같을 때 성립하는구나. 까지 찾아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878번으로 넘어갈 거야. 혹시 그 전에 질문할 거. 854번? 아, 854번도 있구나, 밑에. 자, 854번도 한번 해볼게.
그랬던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자, 854번 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1 더하기 1보다 ab 더하기 a 더하기 b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에서 ab 더하기 a 더하기 b를 빼볼 거라고. 맞지? 자, 두 개 빼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 빼기 ab 빼기 a 빼기 b. 뭐 떠오르는 거 없나? 진짜? 그거 인수분해. 인수분해 공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꼴이네. 아니 떠올라야 돼 이런 게.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윤서가 어떻게 고쳐줬었어? 2분의 1로 묶어서 고쳐줬었지. 그래서 2a 제곱 더하기 2b 제곱 더하기 2 빼기 2ab 빼기 2a 빼기 2b라고 두고 2분의 1이 있는 상태에서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1 플러스 1 마이너스 2a 더하기 a제곱 하고 두면은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b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a의 제곱 모양으로 나오는 거니까 제곱해서 더한 거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그렇죠? 따라서 뭐가 더 커? 앞에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이 1 마이너스 a 하면 안 돼? 상관없잖아. 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맞지?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해? 두 개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두 개 뺐을 때 0 될 때 성립하는 거지. 에이씨 멀다. 영 될 때 성립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언제 0이 돼? 각각 얘들이 0이 될 때 성립하겠네. 그래서 등호는 A랑 B랑 모두 1일 때 성립하는구나. 자,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 878번으로 넘어갈 거야. 자, 8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4일 때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양수 a, b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 예,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건 못해요. 잠깐만. 최대값. 이건 못하고. 최대값. 루트 AB. 최대값. A 더하기 B. 이건 내가 좀만 더 생각해보게 해줄게. 884부터 합시다. 자,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원이 서로 접하고 있고 1, 3까지의 길이가 6. 세 원의 넓이의 합이 최소일 때 세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정신 차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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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원, 5, 2, 5, 3. 자, 그랬을 때 세 원의 반지름을 각각 R1이라고 R2라고 하면은 쓰기 귀찮으니까 세 원의 반지름을 각각 A, X, Y, Z 해볼게. 알았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 나온댔으니까 뭐가 X 더하기 2Y 더하기 Z가 6인 상태에서 세 원의 넓이의 합이래. 그러니까 뭐야? 파이 X 제곱 더하기 파이 Y 제곱 더하기 파이 Z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파이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네. 그럼 뭐 사용하면 된다고?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사용하면 되겠다고. 맞아. 자, 그래서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요 녀석이고 얘가 얘면 좋겠네. 그래서 A가 1, B가 2, C가 1이면 되겠대. 대입해주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6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6을 제곱하는 거니까 36보다 크거나 같아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6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대. 되지? 그래서 최소값은 6파이 하면 되고 뭐라고? 아니라고? 자, 그 다음 887번으로 갈 거야. 그 전에 혹시 또 있나? 없어요. 지원아, 옷 벗어. 뭐라고? 아, 답? 자, 그럼 최소가 될 때 반지름의 길이 x, y, z 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등호 조건은 언제 성립해? a분의 x랑 b분의 y랑 c분의 z랑 같을 테니까 x랑 2분의 y랑 z랑 같을 때 그래서 y는 2x고 z는 x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x 더하기 4x 더하기 x가 6이니까 x는 1, x 대신에 1 대입하니까 y는 2, z는 1 하고 나오겠다. 자, 887번. 두 점과 직선 요 녀석이 있다. 명제 L 위에 어떤 점 P에 대해서 요 녀석이 90도가 참이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그림 그려보면 요거부터 쓰자. A점 1,4랑 B점 마이너스 3,0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K 위의 점 직선 L 위의 점 P에 대해 어떤 P에 대해 각 A, P, B가 90도다. 가 참이 될 거래. 그렇게 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자, 점 찍어볼게. 1,4 마이너스 3,0 이렇게.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디 보죠. 직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어. 길기가 마이너스 3짜리인 이런 직선이 있을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직각이 되는 P점이 하나라도 있게끔 만들어주래. 그치? 그럼 A, P, B라는 요 각도가 90도가 되는 P점을 싹 다 모아놓으면 어떤 도형이 생겨? 어떤 도형이 생기지? 여기 90도야. 그럼 요쯤에서도 P가 이렇게 90도 되는 점이 있을 거고 요쯤에서도 P가 90도 되는 점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 점들을 싹 다 모아놓으면 무슨 도형이 생겨? 왜? 원주각에서 얘를 지름으로 하고 있는 원이면 아우 되게 못생겼어. 원이면 그 원 주 위에 있는 점에서 각도가 항상 90도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치? 항상 90도 나올 거야. 자, 그럼 이 직선 위에 점이면서 그 P점이 어디 위에 점이어야 돼? 이 원 위에 점이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점 P는 어떤 녀석이야? 이 직선과 이 원 사이에 교점이 바로 P가 되면 되겠다고. 지원아! 이 직선과 이 원의 교점이 P가 되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 이 원과 이 직선이 만나도록만 만들어주면 돼. 그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접할 때부터 이렇게 접할 때 사이에 있어 해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겠네.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 찾을 거야.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는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찾을 거니까 중심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줄 거야. 마이너스 1,2가 중심이 되고 반지름의 길이는 빼니까 2 2루트 2 하고 될 거라고. 됐죠? 자, 그래서 중심 마이너스 1,2에서부터 저 직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거리는 루트 10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 더하기 2 마이너스 k가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 플러스 1의 절대값 취한 게 4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루트 5부터 마이너스 1 플러스 4루트 5까지 하고 나올 거라고. 되시오. 그럼 정수의 개수면 16 루트 80 8점 얼마 9점 얼마 마이너스 9에서부터 8점 얼마 7점 얼마 7까지 개수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17개. 자, 그 다음 888번. 자, 이게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m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할 때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얘가 0보다 작다.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Q부터 처리해주면은 Q라는 녀석은 3, 1 마이너스니까 X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범위가 나올 거고 P라는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m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고 나왔으니까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해 줄 거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m이 0보다 작으면은 두 개 곱해서 0보다 작아지려면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0보다 커져야 되고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m이 0보다 크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 0보다 작아야 돼. 알았지? 자, 그 녀석을 만족하는 거 요거 범위 따로 요거 범위 따로 했을 때 요 P가 Q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포함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P가 Q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요 녀석은 얘랑 얘 공통 범위니까 그치? 얘랑 얘 공통 범위니까 여기서 나온 범위는 Q에 부분집합이 돼야 안 돼? 돼. 그치? 요 녀석이 Q니까 얘랑 얘랑 교집합하면은 결국 Q의 부분집합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런데 요 녀석은 Q에 안 들어가는 녀석이랑 얘랑 교집합을 하면은 그게 지금 Q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해가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해가 없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해가 없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 여기서는 해가 없다. 따라서 얘랑 얘랑 공통 부분이 없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럼 이게 이렇게 어렵게 풀린다고?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럼 주어진 요 녀석의 범위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m이라는 2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 이 2차 함수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 1보다 큰 쪽 이 부분에서 요 녀석이 x축이랑 만나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만나고 있으면 안 될 거야. 그치? 그럼 두 개의 공통 부분이 생겨버릴 테니까. 오케이? 그치? 만나고 있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어떻게 그려줘야 돼? 만약에 꼭지점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은 x축 위에 그려지거나 요 사이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고. 됐지? 혹은 이렇게 위에 그려지거나.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2분의 m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m이 1보다 클 때는 즉 m이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m이 2보다 클 때는 뭐가 되면 된다고? 판별식 m제곱 마이너스 4m이 0보다 작아야 되겠다고. 같아도 상관없겠다고. 그래서 m의 범위는 0부터 4까지.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m 범위가 요 녀석들 공통 범위하니까 m이 2부터 4까지 하고 나올 거고 두 번째 m이 2분의 m이 1부터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에서는 즉 m의 범위가 마이너스 6부터 2까지에서는 어때야 된다고? 판별식은 0보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마이너스 3 대입한 함수값과 1 대입한 함수값만 0보다 크면 되겠다고.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9 더하기 3m
더하기 m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x에다가 2를 대입한 함수값 1 빼기 m 더하기 m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고. 자, 그래서 m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치? 여기서 m은 1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당연한 거고. 자, 그래가지고 m의 범위는 요 녀석 나와서 자, 얘랑 공통범위 찾아주니까 m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9부터 2까지.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m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9부터 4까지 하고 찾아주면 되겠다. 아, 어려워. 자, 그 다음 891번, 92번 볼 거야. 정신 좀 차려. 자, 실수 x에 대해서 이 녀석에서 p이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이 녀석을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891번) 보자. x-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q는 2x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7의 x 더하기 2가 0이다 하고 나왔어. 자, 그랬을 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표 어느 쪽으로? 쪽으로. 됐어? 자, 중필. 자, 그래서 p가 뭐를 포함해? q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런데 p는 어떤 집합이야? 1만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 그게 지금 q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치? q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럼 q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집합인데 얘 부분 집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해가 몇이 된다고? 1일 거라고. 또는 공집합이면 된다고. 맞지? 공집합이어도 부분집합이 되는 거니까. 맞아? 자, 그래서 첫 번째 q가 1이면 1이 이 녀석의 해라고 했으니까 2 빼기 3k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7 더하기 2 걔가 0 하고 나와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k가 마이너스 1 하고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q가 공집합일 때는 즉, 이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는 거니까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되겠지. 그래서 3k 플러스 7의 제곱 마이너스 4ac 허근을 가지면 돼. 제곱해주니까 9k 제곱 플러스 37에 21 42k 마이너스 플러스 49에서 16 빼주니까 33 걔가 0보다 작아야 돼. 3으로 나눠버리자. 3k 제곱 플러스 14k 플러스 11이 0보다 작아. 3일 11일 하면 되고 계산 틀린 거 없지?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까지 나오겠다. 됐슈.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892번으로 가자. 892번.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 q가 있다. 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q라는 녀석은 x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두 문장 모두 참여되도록 하는 정수 A, B의 순서상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첫 번째 거는 모든 x에 대해 p이다. 자,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이 녀석이 만족하려면은 2차 함수를 생각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줘야 된다고? 1번, 2번처럼 그려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대. 그치? 해가 없거나 중근이니까. 자, 그래서 짝수 판별식 써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고 나오고. 자, 두 번째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자, 그러면은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화살표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P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네. 그치?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네. 근데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뭐였어?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P가 성립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실수 전체라고. 그치? 그래서 Q의 여집합이 실수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다고. 맞아. 자, Q의 여집합이 뭔데?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9가 0보다 크다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에 해도 뭐가 나와야 되겠어? 진리집합도 실수 전체가 나와야 되겠대. 그치?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쓰면 되겠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으니까 B의 범위는 마3부터 3까지. 오헤이. 자,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정수 3가지. B가 될 수 있는 거 5가지. 그래서 순서상은 15가지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보자. 어디 갔지? 893번. 891번 볼 거야. 92번. 아, 봤어. 방금 892번이었어? 아, 장민주 왜 이렇게 많이 찍어놨어? 893번 볼 거야. 자,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 마이너스 2일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래. 자, 그래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에서 루트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귀류포로 증명했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시작했다. 자, 유리수라고 가정하면은 우리 루트 2가 유리수라는 거 증명한 것처럼 일단 P분의 Q 모양으로 두고 P랑 Q는 서로 소인 자연수 이렇게 두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넘겨줘가지고 P 양변 제곱하면 P제곱에 N제곱 마이너스 1이 Q제곱이 될 거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P는 Q제곱의 약수가 되잖아. 그치? 얘 곱하기 2에서 P제곱 Q제곱 나왔으니까. 맞지? 자, 그런데 P랑 Q는 서로 소랬으니까 약수이면 뭐밖에 안 돼? 1밖에 안 돼. 그치? 1일 수밖에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P 대신에 1 대입하니까 N제곱이 뭐가 될 거라고? Q제곱 플러스 1 하고 나올 거라고. 되시오. 자, 그럼 요 녀석에 대해서 자, 첫 번째 Q가 2K일 때는 N제곱이 뭐가 나와서 2K의 제곱 더하기 1이 나와서 그치? 자, 2K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N제곱은 확실히 2K의 제곱보다는 큰 숫자가 될 거고 그치?
2k 더하기 1의 제곱보다는 작은 숫자가 될 거야. 얘 전개하면 얘보다 훨씬 클 테니까. 맞아. 그럼 양변 루트 취하면은 n이 2k부터 2k 플러스 1까지래. 자, 얘랑 얘는 이웃한 자연수잖아. 바로 옆에 있는 자연수잖아. 그 사이에 자연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n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모순. 그치? 자, 2번 마찬가지로 q가 2k 플러스 1이면은 자, q 대신에 2k 플러스 1 대입하니까 n제곱은 2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고 그러니까 n제곱은 확실하게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큰 숫자고 2k 플러스 2의 제곱보다는 작은 숫자가 될 거야. 맞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n이 2k 플러스 1부터 2k 플러스 2 사이 숫자니까 그렇게 되는 자연수 존재하지 않네. 그래서 모순 하면 되겠다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895번 볼 거야. 맞니? 맞겠지. 자, 895번 보면은 x-y의 x분의 1 y분의 4가 k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최소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자,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 녀석 어떻게 풀라고? 항상 전개해서 풀라고. 전개하니까 1 마이너스 y분의 4x 마이너스 x분의 y 더하기 4하고 될 거고. 자, 살짝 정리해주면은 5 마이너스에 y분의 4x 더하기 x분의 y 모양이니까 여기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해주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사용해주면은 y분의 4x 더하기 x분의 y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 2배 루트 2개 곱한 4.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달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되겠다. 5 빼기 4보다 크거나 같네. 그래서 k는 1. 자, 그 다음에 896번으로 가자. 896번. 어디까지요? 897, 899, 900. 6, 둘, 셋, 넷. 자, 네 문제만 풀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좋지. 자, n개의 양수 a1부터 an까지에 대해서 이 녀석이 됐을 때 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f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해서 an 하고 나오고 g의 n은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쭉 해서 an분의 1 하고 나왔을 때 옳은 것만을 이대로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기억부터 볼 거야. 기억 f의 2 더하기 g의 2는 곱하기 네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f의 2는 n이 2인 거니까 a1 더하기 a2야. 자, g의 2는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이야. 자, 그래서 전개주면 1 더하기 a1분의 a2 더하기 a2분의 a1 더하기 1이라서 2 더하기 a1분의 a2 더하기 a2분의 a1이니까 여기서만 산술평균, 기하평균 2 더하기 2루트 곱하니까 1.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네? 그래서 8보다 크거나 같다? 틀린 얘기. 맞지? 자, 니은 볼 거야. 니은.
f의 n 더하기 g의 n은 2n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돼 있어. 자, 보면 2n? 2n. 자, 두 개 더 할 거야. 그러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해서 an에다가 a1분의 1 더하기 쭉 해서 an분의 2이니까 자, a1 더하기 a1분의 1 더하기 a2 더하기 a2분의 1 하고 순서만 좀 바꿔서 써주면 자, 여기서 산수평균 두 개씩 각각 써버리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거는 2루트 곱하니까 1 더하기 2루트 1 쭉 해서 2루트 1. 2가 n개 더해졌으니까 2n보단 크거나 같겠네. 해버리면 되겠고. 그치? 자, 디귿 fn과 gn 중 적어도 하나는 n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나왔어. 자, 그럼 fn이 양수끼리 더했으니까 0보다 크지? gn도 0보다 클 거야. 양수끼리 더했으니까. 맞지? 자, 그 상태에서 fn 더하기 gn은 뭐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2n보다 크거나 같네. 그치? 자, 이 녀석을 이용할 겁니다. 첫 번째. 적어도 하나는 n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귀류법으로 fn, gn 모두 n보다 작다고 가정하면은 fn도 n보다 작은 거고 gn도 n보다 작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fn 더하기 gn은 2n보다 작아지겠지? 근데 fn 더하기 gn은 뭐래? 2n보다 크거나 같댔어. 오케이? 니은에서 증명했네. 그래서 모순이라고. 네. 아니? 맞잖아. 그래서 왜 모순이야? 모두 다 작다고 하니까 모순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n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하면 되겠지. 알겠어? 이렇게 그냥 증명하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 897번. 자, 897번은 워낙에 유명한 문제니까 푸는 방법 그냥 외워버려. 2cm, 3cm, 30도 위의 점 P에 대해서 이렇게 수선해발, 이렇게 수선해발 A, B, C, MN 하고 뒀을 때 PN분의 AB 더하기 PN분의 AC의 최소 값을 구할 거야. 그치? 그래서 PM 길이를 내가 X라고 하고 PN 길이를 Y라고 해버릴게. 그치? 자, 그랬을 때 AB 길이는 2고 AC 길이는 3이니까 우리는 뭐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PM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됐어?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값 한번 찾아볼게. 자, 이런 그림 나오면 항상 우리는 P부터 A까지 쫙 연결시켜 준 다음에
뭘 이용해서 풀 거냐면은 넓이 이용해서 풀 겁니다. 삼각형 ABC 넓이는 삼각형 APB 넓이에다가 삼각형 APC 넓이 더해가지고 구할 수 있어. 그럼 삼각형 ABC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랑 사이에 끼인 각 알고 있으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30 하면 돼. 맞지? 두 변의 길이랑 사이에 끼인 각 알고 있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 쓴 거야. 이게 2분의 1 곱하기 APB 넓이는 뭐가 돼?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x짜리네. 그래서 2x 더하기 2분의 1에 3y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양변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없어져 버리고 사인 30은 2분의 1이니까 2x 더하기 3y가 몇이야? 3 하고 나오겠네. 이거 아까 풀어봤잖아. 어떻게 푸는 거야? 두 개 곱해서 푸는 거야. 자, 전개하면은 4 더하기 y분의 6x 더하기 x분의 6y 더하기 9하고 나와서 13 더하기 y분의 6x 더하기 x분의 6y니까 13 더하기 2루트 곱해서 36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25보다 크거나 같네. 맞지? 그런데 앞에 있는 요 녀석이 몇이라고? 3이라고. 그래서 양변 3으로 나눠줘서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이 3분의 25보다 크거나 같구나 하고 찾아주면 되겠지. 이해돼요? 좋아요. 이 문제 찾고 있었는데. 자, 899번에다가 별표 되게 많이 쳐놓으세요. 하람아! 899번에다가 별표 되게 많이 쳐놓으세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문제.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3인 상태에서 x의 최대 최소 구해볼 거야. 알겠지? 자, 그냥 합과 제곱의 합 사이의 관계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버리면은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서 얘가 x 더하기 y 더하기 z였으면 좋겠으니까 a가 1, b가 1, c가 1이면 돼. 그치? 그래서 1, 1, 1 대입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에 얘는 3이고 얘는 1이니까 당연한 식이 그냥 나와버려. 우리가 찾고 싶은 x의 범위가 안 나오는 거야. 맞아. 자, 그래서 이렇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썼을 때 x라는 문자는 남아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x를 이항할 거야. y 더하기 z가 뭐가 되고 1-x가 되고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뭐가 돼? 3-x제곱이 돼. 이 상태에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할 겁니다. 얘랑 얘 가지고. 알았지? 자,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ay 더하기 bz의 제곱보다 커나 같다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그치? 요 녀석 알려줬고 얘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a가 1, b가 1이면 되겠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주면은 2 곱하기 얘가 뭐가 된다고? 3-x제곱. 얘가 뭐가 된다고? 1-x의 제곱 된다고. 그래서 x에 대한 2차 부등식 나와버려. 오케이. 이거는 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관건이야. 이제
자, 그래서 전개하면은 6-2x 제곱이 전개하니까 1-2x 더하기 x 제곱하고 나오고 넘겨주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네. 3, 1, 5, 1 마이너스면 되는 거니까 x의 범위는 몇부터 몇까지? 마이너스 1부터 3분의 5까지 하고 나올 거래. 막상 푸는 방법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야. 그렇네요. 그래. 자, 900번 봅시다. 900번. 마지막 이것만 하고 좀 쉬자. 자, A, B, C 6cm, 8cm, 10cm짜리인 직각삼각형에서 내부에 P점을 찍어주고 요렇게 수선해봐, 요렇게 수선해봐, 요렇게 수선해봐 내렸을 때 여기를 A, B, C라고 하지. 자, 그랬을 때 A분의 5 더하기 B분의 3 더하기 C분의 4의 최소 값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그치? 그래서 최소 값을 한번 구해보자. 아, 3개짜리 산술평균, 기하평균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한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풀어야 되겠네. 그지? 자, 볼 거야. 어디 보자. 자, 뭐랑 비슷하면은 이 문제랑 좀 비슷해. 그치? 자, 뭐 가지고 또 관계식 하나 더 찾아주자고? 넓이 이용해서.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쪼개버리고. 자, 삼각형 ABC 넓이가 삼각형 PAB 넓이에다가 삼각형 PBC 넓이에다가 삼각형 PCA 넓이 더한 거랑 같은 거니까, 자, PAB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에서 24 나오고, PAB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A라서 5A 나오고, 그 다음은 3B 나오고 4C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5A 더하기 3B 더하기 4C가 24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할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뭘 이용할 거냐면은 우리 저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할 거야. 자, 코시 슈바르츠 몇 개짜리를 사용할 거냐면은 3개짜리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할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랑은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알았지? 자, 지금까지 썼던 거는 1차식, 2차식 이렇게 주어져 있어가지고 2차식 여기다 대입해주고 1차식 여기다 대입해줘가지고, 그치? A랑 B가 뭔지 맞춰주는 형태의 문제였어. 맞아.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얘라고 볼 거야. 얘를 얘라고 볼 거야. 상관없어. 절대부등식이니까 뭘 대입하든 항상 성립할 테니까. 알았지? 자, 그러니까 A가 뭐야? 루트 A, 루트 5A. 그치? 자, 그러니까 루트 5A의 제곱 더하기 B가 뭐야? 루트 3, 좀 크게 쓰자. 루트의 5A의 제곱 더하기 루트의 3B의 제곱 더하기 루트의 4C의 제곱이라고 생각해 버릴 거라고. 5A 더하기 3B 더하기 4C를.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어쩔 수 없어. 마음에 안 들어서. 자,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자고? 루트의 a분의 5의 제곱 더하기 루트의 b분의 3의 제곱 더하기 루트의 c분의 4의 제곱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면은
얘랑 얘랑 곱해서 A 없어지거든. 그래서 알았어? 얘랑 얘랑 곱해서 B 없어지고 얘랑 얘랑 곱해서 C 없어지거든. 숫자 나오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든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얘는 뭐보다 루트의 5A 곱하기 루트의 A분의 5 더하기 루트의 3B 곱하기 루트의 B분의 3 더하기 루트의 4C 곱하기 루트의 C분의 4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해버릴 거야. 됐어?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얘는 5A 더하기 3B 더하기 4C에 A분의 5 더하기 B분의 3 더하기 C분의 4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져? A약분, B약분, C약분 5 더하기 3 더하기 4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져. 그치? 근데 얘가 뭐라서? 24라서 얘는 몇이요? 12의 제곱하면 안 돼 그냥? 12의 제곱 24 A분의 5 더하기 B분의 4 더하기 C분의 3 더하기 C분의 4가 12의 제곱 그래서 A분의 5 더하기 B분의 3 더하기 C분의 4는 6보다 크거나 같구나 할 거라고. 알겠어요? 조금 쉽게 풀게. 조금만 쉽게 풀게 요거를. 자, 어디서 이제 쉽게 푸는 아이디어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이랑 우리가 찾은 식이랑 A, B, C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다 똑같네. 그죠? 다 똑같네. 그럼 언제 등호가 성립할까? 상식적으로. 같을 때. 5A랑. 상식적으로 이거 상식이야 이제. 어제도 막 이렇게 더한 거 일정했을 때 곱한 거의 최대 언제 최대겠어? 두 개 비슷해졌을 때 곱한 거의 최대. 그치? 산술평균 기하평균 때문에. 5A랑 3B랑 4C랑 같을 때. 그치? 그럼 5A 더하기 3B 더하기 4C가 24니까 각각 몇이면 돼? 8이면 돼? 그러니까 A가 몇이야? 5분의 8? 같을 때 안 돼? 에이씨, 안 된대. 될 줄 알았어. 한번 해봤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자, 요딴 식으로 풀어줄 겁니다. 이제. 자, 878 아까 못 풀고 넘어갔던 거 같이 다시 한번 해볼 거야. (878)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건데 어떤 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니까 보고 적어. 알겠지? 처음부터 팍팍팍 적지 말고. 878 8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4. 그리고 그때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두 번 사용해주는 문제 같아.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는 제곱해서 더한 걸 알려줬으니까 1차 식기들이 더한 거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한번 찾아볼 거야. x랑 y가 양수 조건 있니? 양수 조건이 있어. 자, 이 녀석의 범위 한번 찾아볼 거야. 자, 그럼 제곱해서 더한 걸 알려줬는데 앞에 있는 8x 제곱이라는 건 결국 2루트 2x 전체 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y제곱은 그냥 y제곱이니까 자, 이 녀석이 x 더하기 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형태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뭐 해주면 되겠어? 2루트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모양이 있으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곱해서 x 나오고 이렇게 곱해서 y 나오게 숫자 맞춰준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요 녀석이 몇이요? 8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8분의 9.
곱하기 얘는 몇이랬어? 24랬어. 자, 그래서 약분하니까 x 더하기 y의 제곱이 27보다 작거나 같네. 맞지? 38에 24. 맞지? 그래서 x 더하기 y가 3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은데 둘 다 양수였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0보다 클 거야. 맞지? 여기까지는 되고. 자, x 더하기 y의 범위를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최대값 찾기 위해서 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쓸 거야. 그래서 x 더하기 y를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루트 y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제곱만 남겨놓으려면은 여기에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만 쓰면 되겠지. 맞지? 자, 그래서 2 곱하기 x 더하기 y가 뭐야?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제곱하고 나와. 자, 그런데 이 녀석이 3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6루트 3보다 작거나 같아져.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제곱이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알았지?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디 보자. 똑같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하는데 2루트 2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여기다가 뭘 둘 거냐면은 2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할 거야. 범위를 구할 거야. 자, 그럼 여기 앞에는 루트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 녀석은 2분의 1 더하기 1에서 2분의 3 곱하기 24가 2x 더하기 y의 제곱. 그래서 약분하니까 12, 36. 그래서 한 줄만 더 써. 2x 더하기 y의 제곱이 36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2x 더하기 y가 6보다 작거나 같아. 마찬가지로 양수니까 0보다 크고. 그치? 자,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할 거야. 그래서 얘를 루트 2x의 제곱 더하기 루트 y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버리고 여기에 루트 x 더하기 루트 y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모양이 나오면 되는 거라서 어디 보자. 얘가 2분의 3이고 2x 더하기 y가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2x 더하기 y는 6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얘가 9보다 작거나 같아져. 그래서 루트 x 더하기 루트 y는 3보다 작거나 같겠네.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값이 다르네. 뭐가 맞는 거겠어? 2번이 맞아. 2번이 맞는 거 있잖아. 값 깔끔하잖아. 1번은 왜 틀릴까? 똑같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두 번 사용해 주는 건 맞는데 2번은 맞고 1번은 틀렸어. 왜 틀릴까? 2x가 아니라 왜 2x가 아니면 안 될까? 왜 2x가 아니면 안 되지? 선생님이 잘못. 그치, 내가 잘못했지. 왜 안 될까? 자, 여기서 얘 최대값이 얘다라고 얘기를 해주려면은 여기도 등호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등호가 있어야 되네. 요 녀석은 첫 번째 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써가지고 나온 거고 얘는 아니 두 번째 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써가지고 나온 부등식이고 얘는 첫 번째 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써가지고 나온 부등식이야. 맞아? 그러면 얘 최대값이 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얘도 등호가 성립해야 되고 얘도 등호가 성립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두 개 등호 성립 조건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맞아? 자, 그래서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 찾아보면은 어디 보자. 뭐 분의 뭐가? 2분의 루트 2분의 1 분의 2x랑 1분의 y랑 같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넘겨주고 정리해주니까 2루트 2x가 y면 등호가 성립하겠네. 맞지?
다시 아니지 미안. 2 루트 2x를 루트 2분의 1로 나눠준 거랑 1분의 y랑 같으면 되는 거라서 4x가 y면 되겠네. 맞지? 오케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랑 루트 2분의 1분의 루트 2x랑 1분의 루트 2y랑 같으면 돼. 그치? 자, 그래서 4x가 왜 2y야? 그냥 y지. y랑 같으면 돼. 그래서 두 개 등호 성립 조건이 같아. 그래서 둘 다 등호 성립하게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어때? 첫 번째 거 등호 성립 조건은 루트 2x 2 루트 2분의 1분의 2 루트 x랑 1분의 y랑 같은 거니까 8x랑 y랑 같아야 돼. 두 번째 거 등호 성립 조건은 1분의 루트 x랑 1분의 루트 y랑 같아야 돼. 즉 x랑 y랑 같아야 등호 성립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얘가 등호 성립하면 얘가 등호 성립하지 않을 거라고. 얘가 등호 성립하면 얘가 등호 성립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이 정확히 얘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되냐고. 이제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까지 따져줘야 돼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됐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면 등호 성립 조건 똑같게 만들어 주려고 굳이 이렇게 해준 거야. 알았어? 굳이. 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 개념 한번 잡아볼 거야.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단계 A단계에서 개념 설명만 다 하면은 숙제 하면 되잖아. 자, 함수. 자, 함수는 뭘 함수라고 얘기를 했죠? x라는 녀석에서 y라는 녀석으로 대응인데, 그치?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는 거를 함수라고 얘기를 해. 그치? 자, 그래서 x라는 데서 y로 가는 함수다 표현은 이렇게 해줄 거고, x라는 녀석에서 y로 가는 대응을 생각해 줄 건데,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함수라고. 그치? x에서 화살표가 하나씩만 나가면 함수야. 함수라고 아니라고. 함수 아니라고. 왜 4에서 화살표 안 나갔으니까. 그치? 함수라고 아니라고. 함수 아니라고. 4에서 화살표 2개 나갔으니까. 그치? 그래서 x에서는 화살표가 다 일단 나가야 되는데 하나씩만 나가는 거를 함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y 쪽에서는 몇 발을 맞아 죽든 말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화살표가 시작하는 요 녀석을 우리는 요 함수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정의역하고 얘기를 해주고 화살표 맞아 죽는 관역에 해당하는 거를 공역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특별하게 맞아 죽은 애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치역하고 얘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정역은 라지 x, 공역은 라지 y, 치역은 특별하게 f의 라지 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케이. 자, 함수의 그래프. 자,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 f라는 함수의 그래프라는 뜻이야. 하나의 집합을 의미하고.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x, y라는 좌표가 이 집합의 원소가 되고, 자, x는 x의 원소고 y는 fx하고 나타내진 게 이제 함수 그래프에 대한 집합이야. 자, 이 함수 그래프 집합을 누가 데카르트가 누워있다가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를 보고 좌표 평면을 발명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래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다. 그치? 오케이. 옛날에는 막 철학도 하고, 야, 철학자들 돈 많이 벌었겠어 못 벌었겠어? 그지야. 그러니까 굶어 죽을까봐 수학도 같이 한 거야.
서울대 철학과 나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취직하다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수학 선생님 과외하는 거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뭐. 진짜 철학과가 있어요. 철학과 있어. 서울대 철학과. 왜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철학과에서 도대체 뭘 배우는지. 자, 이렇게 할 거고. 자,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정의역 자체가 범위로 나와져 있으면 그래프가 1부터 3까지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사실 뭐 끊어지고 그려줘도 상관없긴 한데, 자, 우리한테 주어진 정의역 자체가 1, 2, 3, 4 이렇게 나와져 있으면 점점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만 보고 함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줄 줄 알아야 돼. 자,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게 함수 그래프냐? 그래프를 보고 y축이랑 평행한 선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면 함수의 그래프야.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녀석은 함수 그래프야 아니야? 아니야.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의미는 뭐야? x라는 값 하나를 대입했을 때 y값이 두 개씩 나왔다는 거잖아.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화살표가 나갔다는 의미야. 그치? 함수가 아니야. 자, 그래서 원 같은 경우를 우리는 원의 함수라고 안 불러주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줬었지. 원은 함수가 아니야. 원의 방정식 하고 불러줬었다. 그치? 자, 두 함수가 있을 때 두 함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함수식이 똑같은 거를 두 함수가 같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같은 정의역 내에서 정의역의 안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랑 gx랑 같아지면은 두 함수가 같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치? 그래서 확실하게 fx가 x, gx가 x 세제곱 이렇게 있으면 두 개 함수는 같은 함수가 아니야. 하지만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 1로 주어지면은 f의 마이너스 1이나 g의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1로 같아지고 f의 0이나 g의 0이나 0으로 같아지고 f의 1이나 g의 1이나 1로 같아지는 거니까 두 함수는 같은 함수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알았지? 그래서 정의역이 없으면 같은 함수가 아니지만 정의역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형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두 함수를 같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알았지? 자, 함수의 종류 한번 해보자. 함수의 종류. 또 적을 거야? 알아요.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알아요. 모르면은 적어놔. 맞아. 함수의 종류. 첫 번째 함수. 자, 함수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된다는 게 함수야. 그래서 기호로 쓰면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x1이랑 x2가 같으면 fx1이랑 fx2가 같아 이렇게 써주는 게 함수입니다. 같은 x값에 대해서 똑같은 y값이 나오는 게 함수야. 자, 그래서 함수는 대응 관계로 생각하면은 x, y 있을 때 1, 2, 3, 4에서 5, 6, 7, 8, 9로 가는데 화살표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하나씩만 x에서 출발하면 함수가 될 거라고. 알겠지?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자, 요 그래프 말고 다른 그래프 0,1에서 정의되는 형태에서는 자,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주면 된다고? 아무렇게나 y축의 평행한 선 그어가지고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려주면 되겠다고. 그제? 오케이. 심지어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그려도 상관없겠다고. 이제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려도 함수다. 왜? y축의 평행한 선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전부 다. 이제 함수다. 자, 함수의 개수. 자, 정의역의 개수가 4개고 공역의 개수가 5개짜리 녀석에서 살펴볼 거야. 자, 그러면은 1이 화살표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다섯 군데, 2도 몇 군데? 다섯 군데, 3도 다섯 군데, 4도 다섯 군데니까 함수의 개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그래서 5의 4제곱. 유식하게는 5 파이 4하고 표현해 줄 거고 확통 가서 배우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에 뒤에 거 제곱 해가지고 그래서 조만간 배워. 걱정하지 마. 고등학교 2학년 때 하거든. 거의 대부분.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니까 우리 언제 해야 되겠어? 확통. 자, 두 번째.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표현도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외우는 거야.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가 1대1 함수야. 달라, 두 개. 그래서 두 개 다른 거야. 자, 이 녀석의 대우 표현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우는 x가 아니지.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라는 게 대우 표현. 대우 표현으로 나와도 얘가 1대1 함수구나라는 거 눈치채야 돼. 자, 그래서 1대1 함수는 특징이 뭐라고? 저 식을 보니까 1, 2, 3, 4, 5, 6, 7, 8, 9, 10까지 나와 있을 때 자, 다른 x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y값에 대응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똑같은 y로 대응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대응되면 되겠다고. 그치? 이게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 그래프로서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래프상으로는 항상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으면은 1대1 함수야. 그치? 뭐 정확하게 이게 맞지는 않아.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데 뭐 연속되어 있는 형태로 그려지면 무조건 항상 증가 혹은 감소로 그려져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범위가 끊어지게 나와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이것도 1대1 함수야. 그치? 이게 또 1대1 함수야. 오케이, y값 하나에 x값이 하나씩만 대응됐으니까. 그치? 그래서 증가감소가 섞여 있어도 1대1 함수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한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치? 자, 1대1 함수의 개수. 자, 1대1 함수의 개수, x의 원소의 개수가 4개고 y의 원소의 개수가 6개야. 자, 그러면은 1이 대응될 수 있는 거 6군데, 그 다음 5군데, 그 다음 4군데, 그 다음 3군데 하면 되겠지. 그래서 6p 4로 계산하면 되겠네. 맞아. 자, 3번. 3번은 별달리 표현하는 용어가 없어. 그냥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해줘. 자, 그래서 1대1 함수는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 발씩 맞아주었어. 단사함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얘는 싹 다 맞아주었어. 전사함수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일제시대 잔재 때문에 없어진 용어. 그래서 자,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니까 이 녀석에서는 대응관계 표현했을 때 y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네. 그럼 다 맞아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y의 원소의 개수가 좀 더 적게 이렇게 표현되고 y 값이 싹 다 맞아 죽으면 돼. 그지?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면 되면은 y랑 f의 x랑 같다 이렇게 나타내면 돼. 그치? 그래서 전사함수는 몇 발씩 맞아 죽든 상관없이 그냥 y 값이 싹 다 맞아 죽으면 되는 거니까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려면은 위아래 끝점이 다 지나가게끔 그냥 그려지면 돼. 그치? 증가든 감소하든 그런 건 상관없는 거야. 그치? 이렇게 그려지고 전사함수의 개수
자, 전사함수의 개수 한번 찾아봅시다. 전사함수의 개수는 뭐 이용할 거냐면은 분할과 분배를 이용할 거야. 저거 안 나오는 거. 안 나온다고 시험에 안 나올까? 뒤통수 맞으려고? 그치? 왜? 뭐가 책에 안 나오는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들도 나올 수 있어. 분할과 분배는 틀림없이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언제냐면은 전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치? 나올 리가. 자, 생각을 해봐. 자, 우리 교육과정이 이때야. 이때 분할과 분배를 뺀대. 그래가지고 이때 교육과정이 나왔어. 오케이? 이때 교육과정에서 분할 분배가 빠졌어. 분할 분배가 없으니까. 이 교육과정이 생기면서는 분할과 분배를 뺀다, 넣는다 얘기 있겠어, 없겠어? 이미 없으니까. 그치? 분할과 분배를 뭐 교육과정 안에 포함하네, 빼네 그런 얘기가 없어. 그치? 그럼 선생님들은 분할과 분배 뺀다는 얘기 없네? 그럼 넣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비정상적인 야, 학교 가면은 얼마나 선생님들이 너네들을 배신하고 배반과 암투와 자, 보자. 아무튼 분할과 분배로 생각을 해줄 겁니다. 알겠지? 자, 분할과 분배로 이 녀석 전사함수 다뤄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자, x의 원소를 세 개 묶음으로 분할한 다음에 분배를 해주면 돼. 됐지? 자, 그럼 세 개 묶음으로 분할하는 방법은 5개 있으니까 하나, 3개 분할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 2개 분할하는 방법이 있어. 됐지? 맞아, 경우의 수에서 한 거야. 자, 그래서 이 녀석은 5C 1 곱하기 4C 1 곱하기 3C 3 한 다음에 끝내 같은 거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줄 거라고. 그게 분할. 그런 다음에 얘를 뭐 해? 분배할 거야. 어디다가? 얘들에다가. 그래서 3팩 곱해주면 돼. 그치?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5C 1 곱하기 4C 2 곱하기 2C 2 한 다음에 같은 숫자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뭐 해? 분배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2개 더 하면 되겠네. 알겠어? 이게 전사함수의 개수. 옛날에 배울 때는 요거를 안 알려줬다? 왜냐면은 그때는 경우의 수가 뒤에 나왔거든. 경우의 수가 뒤에 나왔어서 분할 분배를 나중에 배워. 그래서 함수의 개수 찾을 때 분할 분배를 쓸 수가 없어. 안 배웠으니까. 근데 요새는 경우의 수 앞에 배우잖아. 이렇게 되고. 자, 4번 뭐 있어? 1대1 대응 있어. 이름 왜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이름도 헷갈리고. 함수라는 표현이 잘 안 나오잖아. 옛날에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전단사 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번이랑 4번이랑 뭔 차이냐고? 전사함수면서 동시에 단사함수라고. 얘랑 얘랑 합친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x의 원소의 개수랑 y의 원소의 개수가 다르면 될까? 같아요. 같아야 돼. 항상. 알았지? 같아야 돼.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1대1 대응이면은 항상 같아야 돼. 이거 쓰자. x1과 x2가 다르면은 fx1과 fx2가 다르고 y가 fx가 되는 거야. 그래서 x의 원소의 개수랑 y의 원소의 개수가 항상 같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2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돼. 자, 어디서 사용되냐면은 자연수의 개수랑 짝수의 개수랑 같아. 1, 2, 3, 4, 5 쭉 나가는 녀석이랑 2, 4, 6, 8, 10 쭉 나가는 거랑 개수가 같아. 왜? 1대1 대응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 그치?
1, 2, 3, 4, 5 쭉 2, 4, 6, 8, 10 쭉 해서 함수를 2x 둬버리면은 각각 이렇게 대응되잖아. 1대1 대응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자연수 개수랑 짝수 개수는 같아. 그죠? 정수 개수도 같아. 음수 들어가도 개수가 같아. 유리수 개수도 같아. 유리수까지 개수가 전부 다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 셀 수 있어. 무리수는 달라. 실수는 달라. 실수는 좀 더 많아. 진짜. 얘들끼리는 개수가 다 똑같은데 얘는 개수가 더 많아. 이건 아니죠. 왜? 어떻게 정수랑 유리수랑 개수가 같아요? 정수랑 유리수랑 개수가 왜 같냐고? 이게 정수 개수에다가 소수 같은 걸 또 포함하면 유리수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유리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유리수는 뭐지? 유리수가 뭐가 유리수야? 분수지. P분의 Q라는 분수가 유리수지. 맞지? 그거를 P, Q라는 좌표로 내가 생각을 해볼게. 그냥 분모 따로 숫자 있고 분자 따로 숫자 있으니까 P, Q라는 좌표로 한번 생각해 볼게. 그치? 자, 그러면은 양의 유리수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1은 1분의 1이야. 2는 1분의 2야. 3은 1분의 3이야. 4는 1분의 4야. 5는 1분의 5고 2분의 1은 2,1이야. 이렇게 각각 점의 좌표가 뭘 나타내줘? 전부 다 분수를 나타내줘. 그럼 이런 점점 생겼잖아. 그거를 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런 식으로 세줘. 그치? 그러면은 내가 저기 있는 어떤 유리수든 어떤 점의 좌표든 몇 번째 숫자인지 셀 수 있어.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번호를 부여해 줄 수 있어. 분수에다가. 그래서 유리수랑 자연수의 개수는 같아. 셀 수 있다고. 무리수는 왜 다르냐고? 함수만 끝나고 얘기해 줄게. 근데 이거 선생님 피셜이 대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거야. 자, 1대1 대응의 특징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주는 거냐면은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어떤 거냐? 대각선의 양 끝점을 지나는 거야. 대학생도 수학학원 당연하지. 나 때는 안 다녔거든. 요새 생겼더라. 대학 수학학원. 누가 가르쳐요? 대학원생들이. 그리고 개수는 4팩토리얼 하고 나와.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 어떻게 생긴 게 항등함수야? f의 x가 나오는 게 항등함수야. 대입한 숫자랑 나오는 숫자랑 똑같은 게 항등함수.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별 얘기 없어도 무조건 x에서 x로의 함수야.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게 항등함수. 항등함수도 1대1 대응의 일종이야. 그래서 항등함수도 그래프가 대각선의 양 끝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져. 왜? y는 x라는 그래프일 테니까.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항등함수의 개수는 몇 개? 몇 개? 한 개. 유일해. y는 x로 항등함수의 개수는. 그래서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f에 뭔가를 대입해서 c라는 일정한 값이 나오는 게 상수함수고 대응 관계로는 전부 다 똑같은 곳에 대응되는 게 상수함수. 그래프로는 y축에 평행하게 그려주는 게 상수함수. 오케이.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3개. 오케이. y의 원소의 개수만큼 나온다. 그치? 그러면은 숙제는 왜 아직 34분이나 남았지? 똥 싸지 마. 너왜
아, 몇 개 안 돼. 유형 9번까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근데 우리 적은 거야. 고일기 개만 1이 개만. 선생님이 좋아요. 나도 내가 좋아. 자, 그럼 아까 살짝 얘기했던 실수 아니 뭐 얘기 안 해도 싫어 할 거야. 닥쳐. 자, 실수의 개수가 왜 많은지만 살짝 얘기해 줘 갈게.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게 유식하거든. 둘 다 무한이니까. 아니 그 무한에다가 쟤는 플러스 알파인데 쟤는 그냥 무한이잖아. 무한 플러스 알파는 무한 아니야? 무한 플러스 알파는 무한이잖아. 이게 무한보다 한 개 더 많은 무한이야. 무한보다 한 개 더 많으면 또 무한이라고. 너 저기 그거 안 읽어봤어? 수학 귀신인가 뭔가 그 책에서? 방의 개수가 무한대인 호텔이 있어. 거기에 투숙객이 다 차 있어. 무한대. 호텔. 방의 개수가 무한대짜리. 투숙객이 모두 차 있어. 만땅이야, 만땅. 다 차 있어. 빈 방이 하나도 없어. 그치? 근데 한 명이 이렇게 투숙하려고 온 거야. 방 있냐고. 그럼 다 차 있으니까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지배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방송으로 자, 자기 방 번호에서 한 칸씩 옆으로 옮겨주세요 그런 거야. 그러면은 다 차 있는데 한 칸씩 옆으로 갔어. 그럼 1번 방 비잖아. 아 근데 왜? 짱이라면서 방이 없어. 근데 한 칸씩 옆으로 가니까 비었잖아. 옆으로 못 가나? 갈 수 있잖아. 만땅이면 방에 그 사람이 다 차. 그 방 사람이 다 찼어. 근데 한 칸씩 옆으로 갔어. 한 칸씩 옆으로 가니까 방이 하나 비었어. 그치? 그래서 무한대는 1 더해도 무한대야. 똑같아. 그치? 여기 투숙객이랑 똑같은 숫자만큼 또 왔어. 그럼 어떡하지? 곱하기 2 한 방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는 거야. 1번은 2번으로 가고 2번 방은 4번으로 가고 3번 방은 6번 방으로. 그러면 거의 맨 마지막에 있는 애들은 거의 맨 마지막에 있는 애는 2배 해가지고 거의 맨 마지막으로 가면 되잖아. 무한대인데? 오케이? 무한대라는 개념이 저기 정립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 한 200~300년 정도밖에 안 됐어. 200년 정도밖에 안 됐어. 수학 역사로 치면 되게 근접해. 막 근사 시대야. 최근이야, 최근. 굉장히 최근이야. 대학교 가면 배우지. 누가 뭐 했고 막 그래. 뭐 그런 것도 배우고. 아무튼 무한대라는 개념이 정립된 거는 그렇게 오래지 않아. 그치? 그래서 내가 무한대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나는 한 200년 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자, 실수. 자, 실수에서 특히 무리수를 생각할 거야. 유리수랑 무리수랑 차이가 뭐지? 유리수는 뭐고? 분수로 분수. 분수는 소수로 나타내면 무슨 소수야? 유한소수 아니면은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야. 그치?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랑 싹 다 합쳐놓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실수는 전부 다 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 특히나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실수 특히나 0부터 1까지 숫자만 생각할 거야. 자,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숫자를 내가 다 셌다고 생각할게. 첫 번째 숫자를 0. x11, x12, x13, x14 똥똥똥똥 하는 무한소수로 생각할 거야. 알았지? 그냥 하나의 숫자. 0.1212133427 뭐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x11, 얘가 x12, 얘가 x13, x14 이렇게. 알았지? x2라는 두 번째 숫자를 0.x21, x22, x23, x24 똥똥똥똥 이렇게 할게.
x3이라는 숫자를 0.x31, x32, x33, x34 똥똥똥똥 하나만 더 적을게. x4라는 네 번째 숫자를 x41, x42, x43, x44 똥똥똥똥 이렇게 할 거야. 됐어? 오케이. 자, 그래 놓고 내가 이 숫자를 0부터 1까지 있는 숫자를 내가 다 세줬어. 알았지? 다 세줬어. 그래서 자연수, 밑에 첨자가 지금 자연수잖아. 자연수에 대응시킨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연수의 개수랑 실수의 개수랑 같아질 거잖아. 알았지? 자연수의 개수랑 실수의 개수랑 같아질 거야. 내가 다 셌으면. 오케이? 됐지? 내가 다 셌어. 빠지는 게 없을 거야. 그러니까 빠지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있으면. 안 되겠네. 그치? 이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있으면 안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내가 다른 숫자 y라는 숫자를 둘 건데 y를 뭘로 둘 거냐면은 0.y1, y2, y3, y4라는 소수로 둘 거고 이yn을 뭐라고 둘 거냐면은 3이라고 둘 거래. 언제 xnn이 3이 아니면 7이라고 둘 거래. xnn이 3이면 이렇게 둘 거야. 알지? 여기 숫자는 아무거나 네가 맘대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 알지? 상관없어.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숫자는 첫 번째 숫자랑은 달라. 왜? 첫 번째 x11이 3이었으면은 7일 테고 x11이 3이 아니었으면 3일 거니까 y1이랑 x11은 다른 숫자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숫자랑 다른 숫자야. 맞아? 맞아. 첫 번째 숫자가 다르니까. 얘는 두 번째 숫자랑도 다른 숫자야. 왜? 이 소수에서 두 번째 숫자끼리 다를 테니까. 그치? 어? 좋아? 1, 1, 2, 1, 3, 1, 4 이렇게 붙여주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숫자라는 뜻이야. 알지? 자, 이 숫자는 얘랑 다를 거야. 왜? 이 녀석의 소수 첫째 자릿수랑 이 녀석의 소수 첫째 자릿수가 다를 테니까. 그치? 이 숫자는 얘랑도 다를 거야. 왜? 이 녀석의 소수 두 번째 자릿수랑 얘 소수 두 번째 자릿수랑 다를 테니까. 그치? 얘가 만약에 3이었으면 7 써 있을 거고 여기에 얘가 만약에 3이 아니었으면 3 써 있을 거거든. 그치? 얘는 얘랑 또 다른 숫자야. 얘는 얘랑 또 다른 숫자야. 맞아? 자, 그래서 내가 야 실수 다 셌어 라고 했는데 다 센 거 안에 안 들어가는 녀석이 생겼어. 다 못 세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실수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에는 급이 있어. 가무한이랑 아이씨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셀 수 있는 무한이랑 무한을 어떻게 써요? 셀 수 없는 무한. 셀 수 있는 무한이 자연수야.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으니까. 자연수랑 대응되는 게 1대1 대응되는 게 셀 수 있는 무한이야. 셀 수 없는 무한 중에서 대표적인 게 실수야. 알았어? 그래서 실수는 셀 수가 없는 무한이다. 참고로 그냥 알고 계셔. 수학과 가면 이런 거 배워. 안 갈래요. 자, 유형 4번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 x의 범위가 몇부터 몇까지? 오케이. 유형 4번이니? 맞지? 4번하고 966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알겠어. 자,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하고 나와 있어. 자, 그런데 함수 fx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 fx가 뭐가 나왔대? ax 더하기 b하고 나왔대. 오케이. 자, 그러면은 x는 뭐고 정의역이고 y는 뭐가 돼? 공역이 돼. 그치?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는 x의 범위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써지는 건데 공역의 원소도 집합 자체는 요 녀석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프 그렸을 때 공역은 가로축이야, 세로축이야? 세로축이야. y의 범위인 거니까. 그치? 자, 그러니까 공역은 실제로는
x라는 문자로 집합이 나오긴 했지만 공역은 우리는 y라는 범위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범위 숫자만 가져오고 문자는 y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는 저 범위를 좌표 평면 위에 표현을 할 건데 얘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자, 이 직사각형 범위 안에서 뭐랑 뭐랑 같아야 된대?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져야 된대. 자, 그럼 공역은 뭐라고? y 값들이 마이너스 뭐야? 공역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공역이야. 그치? 그거랑 치역, 즉 그래프가 그려진 y 값들이랑 같아져야 된다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어? 대각선 양 끝점을 지나게 1차 함수가 그려지면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도 된대. 이렇게 그려주면 왜 안 돼? 얘는 여기가 공역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역이야.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지 않아. 이렇게 그려주면 왜 안 돼? 대응되는 x값이 없어. 요 x값에 대해서는 대응되는 y값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함수가 안 돼, 얘는.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고. 대각선 양 끝점을 지나게. 알겠어? 뭐? 여기가 치역이라고.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는 이쯤에 있는 x값에 대응되는 y값이 없잖아. 맞지?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그려지면 돼. 그치? 그래서 함수 자체가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대각선 양 끝점을 지난다. 선물이 싫어.